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2월 첫 거래일 12월 1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국 선물은 뭐 지금은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뭐 파월 뭐 매파적인 언급 그거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그 연설에 따라서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선물은 그냥 그 눈치 본다. 연설 전에 눈치 보는 그런 장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오늘 새벽 3시 30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이랑 경제 관련해가지고 좀 연설,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수는 진짜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환율은 나쁘진 않아요. 계속 1300에서 1350원 그 사이 뭐 변동폭이 좀 있기는 한데 환율 자체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 이제 중국 증시는 한동안 계속 좀 추적하면서 눈을 지켜볼 부분은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테마, 재료 요런 게 조금 비어 있기는 한데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장이 열리고 나면은 뭐가 괜찮은 종목이 나오긴 나와요. 대신에 조금 그 장이 열리고서 분위기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게 뭐가 움직일지 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지금 시장이. 그리고 이제 지수 시황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내년까지는 좀 계속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가지고 증시가 분명히 좀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좋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단기 반등 나오고 하니까 요 구간에선 좋을 수 있습니다. 뭐 한 11월 달, 11월은 또 지수가 나쁘진 않았죠. 어느 정도 과하게 밀린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갖다 좀 시황 측면에서 악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면서 10월, 11월 이렇게 좀 움직이는 좋은 장이긴 했는데, 이제부터 좀 포커싱은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 정도 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박스권을 좀 크게 오르락 내리락, 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좀 작은 횡보보다는 좀 큰 변동성에서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것을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깨더라도 오히려 저는 이런 저점을 또 깨면은 그거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큰 폭에서 변동성 있는 장세가 내년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이런 금융 위기, 그다음에 중견건설 업체, 동원건설, 이제 부도 이런 것도 내 연말부터 해가지고 뭐 내년 초까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산, 유동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부도가 그 레고랜드 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기업들, 중소업체들이 지금 대출을 못 받는다. 신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대출 안 나오면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돈을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금융 이런 곳으로 가고, 이자율 뭐 법적 이자를 넘겠죠. 지금 법적 이자 한도치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20쯤 되지 않을까요? 근데 30% 이러니까 결국에는 빌릴 곳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렸지만 그거 감당 못하고 부도 나오고, 이런 게 지금 중소건설 업체 쪽 좀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다 지금 이제 물류파업 그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기업 건설 업계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인 중에 이제 건설 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내용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게 결국 시황이랑 엮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 업계 좀 중소 쪽에서 도미노 파산, 부도 안 나왔으면 하지만 분명히 좀 어느 정도 확률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열어둬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시황에 만약 이제 도미노 부도가 일어나면은 시황의 여파가 조금 있을 법한 크기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랑 지금 중국이 이제 어제 그 브리핑 나오긴 했는데 오늘 좀 호재성으로 갔다가 결국엔 바로 애플 떠날라, 중국 아이폰 메카 이 정저우 봉쇄 풀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좀 봉쇄 규제하던 것들 다양하게 푼 것 같더라고요. 뭐 체육시설도 그렇고 이런저런, 그냥 뭔가 일부만 푼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봉쇄를 좀 해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것 때문에 뭐 중국 증시가 좀 좋았는지, 그래서 중국 증시가 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규제 해제는 이제 보복 소비, 뭐 하루 이틀 혹은 좀 단기적으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어제 보복 소비가 올랐던 거는 요 대규모 시위부터 해가지고 정부 방역 당국에서 그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규제 해제해주지 않을까?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어제는 올랐었다면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해제가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 보복 소비 관련 주들 어딨냐? 보복 소비 관련해서 어제 좀 부각이 됐던 게 한국 화장품 제조, 예, 엄청 많이 밀렸네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뭐 한국 화장품, 연우 등등 어제 좀 강했던 종목들부터 해서 혹시 뭐 항공, 여행 이런 쪽까지 좀 같이 부각이 되는지 네, 한번 좀 관심을 둘 것 같습니다. 특히 차트가 오늘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좀 패턴 같은 것들에서 장기평 밑바닥에서 이제 좀 돌파하고 그 주변에서 움직임을 주는 케이스들이 좀 많기는 해요. 물론 이제 재료가 좀 받쳐줘야 되긴 하는데 이런 식의 모습, 그리고 방역 규제, 중국에서도 이제 좀 정저우, 여기도 이 애플 떠날라는 이제 기자분이 붙여놓은 거긴 한데 이게 실제로 분명히 그 중국, 탈중국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진핑이 3연임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굳이 중국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코로나를 어차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바보여가지고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해제를 한 게 아니죠. 경제 부담도 있고 어차피 코로나 이거 못 잡는구나. 그냥 위드 코로나 어차피 백신 접종률도 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랑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푼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은 좀 증시 자체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중국 증시 좀 괜찮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소비의 메카인 이제 중국 소비부터 해가지고 뭐 석유든 이런 거 좀 사용하고 그런 게 이제 좀 인플레 가격 좀 완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순환이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이런 방역 규제 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보복 소비 뭐 이런 관련 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증시 시황에서는 계속 이야기들은 비슷해요. 결국 오늘은 일단 그 파월 연설 그거를 좀 봐야 되고, 파월 연설에서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계속 최근에 연준에서 대신에 이제 아마 여지를 두는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금리 인상 하긴 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리면 5%대에서 뭐 조금 더 올리고 나면은 속도 조절 있을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11월 CPI 12월 13일,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FOMC 금리 인상, 여기서 이제 연준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유의 악재성인 이 금투세가 어떻게 좀 해소가 되는지 이거는 좀 잘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금투세가 만약에 이제 유예되냐 안 되냐 요거에서 유예되면은 당연히 악재 클리어예요. 악재는 클리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세계 시황을 신경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시황에 뭐 여파를 미치는지는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시행이 되면 이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좀 시장에 돈이 안 그래도 투심도 안 좋은 상황이고 세계 증시 시황 자체도 안 좋은데 거기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제 금투세, 이 금투세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다 일단 얘기를 주고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고, 금투세 만약에 시행하면은 시장에서 조금은 자금 더 줄인다던가, 뭐 어차피 시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줄이긴 줄이는데 줄이면서 뭐 현금 자산 좀 빼돌려서 부동산 투자라던가 뭐 아니면 진짜 코인을 할까 뭐 이런 분도 있고, 이게 또 각자 생각이 다르실 텐데 기본적으로 좀 투심 자체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고유 내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테마 이슈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상 좀 새로운 뉴스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있던 애들에서 그래도 시장이 뭐 장중에 뉴스를 붙이면서 개별주 판 장세이긴 하거든요. 개별 이슈 붙이면서 또 그 이슈 나쁘지 않으면 또 괜찮게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테마성을 이루는 느낌은 아니고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조금은 피곤하긴 해요. 장이 열려봐야 알고, 장이 열리고서 거기서 뉴스를 뭐 어떤 종목이 붙이냐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조금 더 난해할 수 있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밀리긴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또 신고가 이런 자리에서 좀 버텨주는지 오늘 좀 밑꼬리를 달긴 달았거든요. 정고점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뭐 이제 버텨주긴 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그 경영권 분쟁, 지분 그런 키워드를 좀 부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아니면은 뭐 기타 부분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조금 더 눈에는 둘 것 같고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 12월 1일 공식 출고식 예고. 그래서 뭐 저거가 부각이 되진 않았는데 캠시스가 살짝 오늘 장기평을 일단 살짝 터치를 하긴 했어요. 한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얘가 오늘 좀 거래대금이 슬쩍 붙었는데 혹시 내일 저 기대감으로 반응을 해주는지. 캠시스, 옵트론텍, 퓨런티어 이 정도가 관련 종목이고. 자, 그리고 위메이드는 뭐 호재성 뉴스가 좀 따라 나와야 되고, 사실상 이제 12월 8일 요 가처분 신청 그 전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좀 받아주는지. 결국 위믹스 코인이 좀 해소될 수 있는 호재성은 이 가처분 신청 일단은 법원에서 오케이 해주는 거랑, 그다음에 뭐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 그거 정도가 지금 호재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12월 달에 그 미르 모바일 그런 출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그걸 좀 재료로 삼을지. 그래서 위메이드 시리즈는 차트 포지션을 일단 악재에 대해서 한번 눈치를 보는 모습이긴 해요. 뭐 하한가 가면서 밀렸다가 전저점을 살짝 깼다가 거기서 좀 버티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위믹스 코인이 버텨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코인 시세랑 그래도 12월 8일 상장 폐지 다가오는 거는 좀 그 전에는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웬만해서는 좀 대의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신의탑 여신강림이라는 뭐 웹툰이 있네요. 그래서 단행본 미국에서 통했다. 네이버 웹툰. 그래서 내용 뭐 찾아보니까 이거는 좀 판타지 그쪽인 것 같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청소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청년들이 그런 내용인 것 같던데, 네이버 웹툰 출판에 좀 공들이는 이유. 그래서 요 만화들이 아마존에서 10대 청소년 만화 베스트셀러 1위, 2위, 그 다음에 이제 뭐 4위. 그 단행본도 그 하드 단단한 겉표지랑 뭐 이제 소프트 뭐 요거 따라서 또 나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1위, 2위를 아마존에서 좀 차지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로 혹시 웹툰 관련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웹툰은 이제 MBT,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뭐 요 정도가 좀 부각. 이거에다 이제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도 저 만화, 웹툰, 소설 뭐 제공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정도를 혹시 저 키워드 내일 붙으면서 움직이나 그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단기과열 중에 나머지 그 재벌집 애들, 막내 아들 그거는 좀 다 밀리는데 쟤는 좀 괜찮게 움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엔터도 뭐 내년 상장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요 DNC랑 뭐 대원 이런 거는 이제 카카오에도 좀 엮이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 묶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좀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날마다 뭔가 차곡차곡. 그래서 이런 게 또 임팩트 있는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김동현 관련주 좀 조정 나오다가 밑에서 뭐 반등 나오고, 오늘도 키워드가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좀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주식에다가 정치를 좀 안 엮고 그 신념 그건 이제 뭐 각자 다르시니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안 하고는 있는데 그 내용 같은 게 조금씩 뭐 나오는 건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치 테마 관련해서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주연테크 뭐 남선 알미늄 이런 것들 그 오늘 뉴스 때문인지 한번 조금씩 3%든 뭐 움직였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법 리스크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페이가 생각보다 그 시장에서 일단은 실망 매물로 좀 반응을 한 건지, 아니 실망으로가 앞에서 미리 하락으로 좀 반영을 한 건지, 오늘은 별 반응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내려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얘가 뭐 이제 한동안 이렇게 밀려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 늦어도 12월에서 1월 중에는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12월 중순 뭐 전후해가지고 좀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감원에서 일단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는 거. 자, 그래도 애플페이가 출시를 하긴 할 겁니다. 기계부터 뭐 각종 기업들 실제로 들어온 게 있고, 지금 그냥 딱 하나 금감원 그 약관 검토를 중이기 때문에
그거가 패스가 언제 되냐. 근데 이제 그걸 완벽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12월에서 1월 중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사이에 갑자기 좀 밀리고 하면은 공략할 수 있는 구간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당일 맞아요, 좀 출시 얘기로 갔다가 뭐 반짝할 때 노려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자, 다음에 이제 재벌집은 넘어가도록 하고, 아프리카는 이제 수급주, 그리고 이제 물류 파업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협상 결렬이 되고, 오늘도 결렬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렬 그 뉴스로 갔다가, 동방이 좀 이렇게 또 반짝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 협상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양보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민노총은 애초에 일단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파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용들이 뭐 좀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민노총도 그렇고 정부 차원도 그렇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엄청 강하게 강대강으로 갖다 붙고 있어요. 민노총 12월 3일 뭐 서울 부산에서 노동자 대회 하겠다. 그 다음에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금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 국토부 장관 화물연대와 교섭 중단, 민사상 손배소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각 쪽에.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주유소 재고량 계속 부족하다. 뭐 휘발유 품절 주유소도 등장하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기름 관련주 설명을 드렸었죠. 기름 관련주가 오늘 좀 반짝하긴 했는데, 요게 주말까지 해가지고 파업이 협상이 순식간에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오늘 10% 이렇게 좀 반짝했는데 조금 더 지속되면은 얘네 한 번 더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유소 품절, 주유소 재고량 뭐 8일치 남았다, 기름 대란 초읽기 이런 내용도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근데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으면 진짜 그래서 이런 거랑 이제 물류 관련주 조금 더 눈은 들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잼스 출시. 지금 와서 잼스 출시 자체는 솔직하게 큰 재료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시장에서 분위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던져주면은 로봇 애들을 좀 부각시킬지는 모르겠어요.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래서 일단 뭐 12월에 잼스 출시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 오늘 오토엔이 한번 좀 반짝해줬죠. 케이카가 대장을 갑자기 케이카가 움직이긴 했는데 중고차 시장이 그 뉴스는 있거든요. 시장 실적이 좀 안 나온다. 왜냐면은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 좀 매매 좀 줄어들고 있죠. 소비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오늘 이제 케이카가 갑자기 좀 반짝하고, 그거랑 이제 오토엔, 롯데렌탈도 움직였나 혹시? 롯데렌탈은 일단 시총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반응을 안 하네요. 그래서 일단 가장 우선으로 갔다가 대기업 현대에서 중고차 시장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양산 출고센터를 건물, 허물고소 뭐 중고차 센터 건물 신축 혹시 이번 달 중에 이제 언급이 나오는지, 원래 11월 예정이었는데 일단 12월로 좀 넘어가네요. 그리고 1월 중에 시범 테스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중고차 내용 재료에 대해서 기대감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차트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좀 박스권을 만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엔이 이제 현대 계열로 갖다 엮여 있다 보니까 얘가 좀 부각이 되고, 일단 이런 자리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추적을 해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전, 휴전, 회담 여기는 뭐 특별한 뉴스는 안 나오지만 계속 영토 수복이 점점 늘어나는지, 우크라이나가 뺏긴 영토에 대해서 수복 계속 해 나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겨울이니까 소강 상태로 넘어가는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갖다가 세계가 다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웬만하면 협상을 하는 게 뭐 세계 경제에도 그렇고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도 경기 침체, 공식 진입 이게 뭐 세계적으로 다 힘들지 않나. 자, 거기서 이제 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겠죠. 비공개 협상을 일단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거. 비공개 협상을 뭐가 됐든 접촉해서 뭐 서로 원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협상
결론까지 내지는 도출을 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접촉을 했다라는 거에서 그 뒤에 한번 접촉하면 그 뒤에 또 말 맞추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공개 협상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푸틴 연내 국가동원령 발표서의 공식 부인, 우리 동원 안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무기고 바닥났다. 그 다음에 영국 매체에서는 이건 뭐 찌라시성이긴 하니까 일단 푸틴이 만약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거나 갈아치워진다면은 그거는 바로 재건주 반응을 할 수는 있어요. 뭐 푸틴이 평상시에 운동하고 해가지고 저런 게 있을까 싶기는 한데 갑자기 뭐 쿠데타든 내부에서 뭔가 갑자기 숙청이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갈리거나 혹은 푸틴이 이제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게 공식적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재건, 그 회담, 협상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재건은 이제 뭐 만약에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여기는 항상 좀 좋은 섹터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밀리면 좋아요. 밀리면 왜? 어차피 종전이 오긴 올 거거든요. 그게 요번 연도냐 내년이냐 요 차이일 뿐이지 재건 자체는 엄청 괜찮은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데모 같은 경우 이런 신고가 정고점 주변에서 좀 있기는 한데 얘는 조금 내려오면은 더 매력적인 자리에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제 버티면서 뭐 러시아랑 뭐 이런 뉴스 붙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사우디 네옴은 계속 메인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인리 신수도 공무원 주택 건설 참여 협상 이런 내용도 슬쩍 나오긴 했습니다. 국토부랑 행복청, 인리 신수도, 인리가 이제 수도 이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건설 참여 협상을 시작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리 신수도 저 건설이 언제부터 좀 실제로 갖다 이어지냐 이런 것들이 뒤에 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서류 해가지고 제출 시점은 내년 4월까지라고 합니다. 즉 아직 건설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있어요.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인리 신수도 이전 관련 테마들도 이런 내용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네옴시티 연말부터 계속 이것저것 좀 발주, 12월, 2월 수주원 때 수주 성과 있을 거다. 그러면서 네옴 관련주는 뭐 계속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뭐 키워드 하나 붙이면 움직이긴 움직여요. 뭐 뉴스가 없더라도 움직이고, 인디에프는 전저 좀 깨주지 안 밀려요. 좋게 보는 종목들 인디에프, 한미글로벌, 이제 코오롱 글로벌, 그 다음에 유신 이런 애들을 저는 좀 메인으로 보고 있는데 좀 탄탄했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좀 밀리면 좋겠는데 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은 특히 뭐 재료 이것저것 엮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삽입 관련해서 이제 새우글로벌이 대장했었고, 오늘 시멘트가 좀 불쑥 부각되지 않았나, 이게 뭐 물류 때문인지 뉴스를 안 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풍국주정, 평화홀딩스, 동아화성, 뭐 현대로템이 이제 시간에서 또 악재 뜨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지금 수급이 계속 날마다 지수랑은 좀 여파가 다르게 계속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양매수 날마다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 좀 주축이고 외국인도 좀 서포팅을 잘 해주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랑 엮으면서 나머지 뭐 철도 관련 이슈, 뭐 인리든 네옴시티든 뭐가 좀 같이 엮이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킹살마 국제공항이 어제 좀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제공항 그 스케줄은 아직 시장에 뭔가 나온 게 없어요. 이제 네옴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해가지고 수주 이어진다고 하는데 킹살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국제공항은. 이거 외에도 뭐 수처리 관련해서 웰크론한테, 얘는 종목이 지금 엄청 강한 상태죠. 이렇게 대금 많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가니까 이런 종목은 쉽게 죽진 않아요. 보통 돈도 많이 들어오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좀 주도 뭐 종목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태경 BK도 그 수처리 관련해서. 자, 그래서 요거 외에도 뭐 네옴시티, 스마트시티라던가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엮이는데, 네옴 키워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년 2월까지 이 실제 수주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는 시장에서 특히 얘네를 밀어낼 만한 커다란 테마가 없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뭐 현대무백스는 이거 네이버, 신사옥 이런 거에도 좀 엮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베트남 뭐 4달, 6일 뭐 비즈니스 포럼 플러스, 결국 메인은 사우디 의향서나 우선 협상자.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갖다 지금 승인 내가지고 뭐 바로 건설 들어가고 이건 아니다 보니까 엄청 강한 재료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원전 애들이 안 밀리죠? 안 밀려요. 지수랑은 좀 별개로.
안 밀리고 하다 보니까 저런 기대감을 좀 버티는지,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 이번에 네옴시티, 수주 그런 기대감이랑 한 다리가 더 건너서 귀향하는 거 우리나라 거 한수원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에너토크도 만원에서 지독하게 잘 버티고 이런 원정 관련 주들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다. 그 다음에 SM 시리즈는 일단은 계약 조기 종료가 됐고,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게 매각에 대한 이슈, CJ랑 CJ ENM이랑 이제 카카오 엔터에서 인수 합병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일단 카카오는 요즘은 어필 없어요. 그리고 CJ는 일단은 공시로 갔다가 매각 관련해서 다방면에서 좀 알아보고는 있다. 아무래도 당연히 확정 나기 전까지는 어필을 하기 좀 그렇죠. 자, 그래도 이런 인수합병, 그 다음에 이제 SM 시리즈는 디즈니 통해가지고 아바타2 요거에도 좀 엮일 수는 있습니다. 14일날 출시 예정이고, 아바타1이 나온 지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그거 진짜 영화를 재밌게 보긴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2가, 벌써라고 하긴 그렇죠. 엄청 너무 오래됐으니까 2가 또 그때 그런 퀄리티 뽑아줄지.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지금 당장에 뭐 내용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섹터 자체는 좀 힘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뉴프렉스랑 선익 시스템 요런 이제 수급, 실제로 납품 그런 거에다가 나무가는 어제 악재가 있었죠. 시간 내에서 요 신주인 수권. 근데 그것 때문에 밀렸지만 그대로 회복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요쪽은 이제 실제 부품 공급하는 애들이고, MP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은 장기평, 넥스트는 아직 좀 밑에 있기는 합니다. MP, 덱스터 이런 것들은 위에서 꾸역꾸역 버티더니 한 번씩 좀 슈팅 만들어주고, 저는 이런 거 내려오면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넥스트, 시나 인터텍,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뭐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안 하면은 뭐 한 1분기쯤에는 좀 메인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고, 삼성, 애플, 구글 아무래도 이름만 대면은 알 법한 대기업들 출시 내년 초에 이어진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애플이 가장 메인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애플이 뭐 1월 중에 XR 기기 공개, 그 다음에 뭐 3월에 양산하고 4월에 이제 공급할 거다. 물론 이제 찌라시이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지만 이 대기업들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애들은 뭐 여기 차트에서 또 버텨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얘네가 애초에 올라왔을 때도 뉴스 뭔가 화끈하게 붙인 건 아니고 미리 좀 준비를 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 뒤에 시세를. 대신에 좀 시황에서 오락가락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섹터는 조정 나오면 좋다.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매매 시나리오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들 차트도 밑바닥에서 장기평 조금 올려놓으면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외에는 이제 오늘 뭐 개별주들, 대성 하이텍이 2차전지 키워드, 요거 재료는 좀 좋아 보이죠.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주행거리, 특히 2차전지 키워드는 시장에서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2차전지가 엄청 강했었는데, 오늘 대성 하이텍도 그렇고 그 SATEN 요것도 2차전지 키워드를 붙이고 좀 부각이 됐지 않았나. 그 다음에 오늘 미래나노텍이 시간에서 좀 악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내용이 악재이긴 하죠. 메탈실리콘, 얘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저 메탈실리콘 인수 이슈가 요 날이었나요? 메탈실리콘 지금 나올라나? MOU 10월 13일 요 앞에서 있었고, 시장에서 좀 부각을 시켰던 게 요 날 같네요. 11월 이때 좀 돌파하면서 그 11월 중에 뭐 좀 인수 그 뭐 좀 진행한다. 그래서 요 앞에 구간은 얘가 이제 리튬으로 올라갔거든요. 수산화 리튬이랑 그런 것들, 하이드로 금양 따라서 금양 이등주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오늘 뭐 악재가 있기는 한데 안 좋기는 해요. 아쉽게 2차전지에 대해서 이 인수 응급제 회사 인수 좀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에 내용을 봤을 때 신사업 추진 멈추는 건 아니고 결국에 리튬 재료도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눌림 주면은 또 괜찮을 거는 같아요. 뭐 비중을 과하게 하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악재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한번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금양이 왜 안 내려올까요? 금양 너무 탄탄해요. 자, 그래서 이런 뭐 2차전지 리튬 관련 주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쪽은 오늘 민노총
이렇게 노조 탈퇴, 요거 가결에다가 뭐 반대가 30% 이렇게 해가지고 탈퇴를 한다고 하니까 요걸 호재로 갖다 좀 반응을 했는데, 솔직하게 포스코 계열 요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포스코 엠텍 종목은 좀 탄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ICT랑 스틸리온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계열로 갖다 움직인 건데, 이 재료가 그냥 뭐 노조 탈퇴,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좀 더 이어질까 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눌림을 보면 만약에 포스코 엠텍 뭐 9,500원, 9,000원 이런 라운드 피겨를 조금 이용을 해볼 생각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관련 주들, 개별 이슈들 워낙 많기는 하죠. 이거 외에도 뭐 영진약품, 그 다음에 이 경동도시가스가 얘가 지금 시장에 부각이 된 내용은 아닌데 그게 있거든요. 그 안동 첨단 소재 그게 있었죠. 오늘 장 전에 안동 첨단 소재 뭐 2차 전지 뭐 이쪽 그런 뉴스, 볼리비아 뭐 122만 톤 리튬 그거 엮어가지고 경동 도시가스랑 그뭐 MSD, MDS 테크 요런 것들이 그 이슈로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뭐 이제 천연가스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 싶기는 한데, 안동 첨단 소재 그 리튬 122만 톤 조강권 확보 그 내용으로 움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동 도시가스랑 뭐 이게 시장에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어떤 뉴스로 움직였다라고. 그냥 이제 좀 생각일 뿐인데, 탑머티리얼 요것도 그랬고 한 요 정도가 좀 엮어서 움직였던 내용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요거는 혹시 키워드, 그 키워드는 엄청 좋습니다. 122조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 계속 살아있죠 시장에서. 리튬 키워드 붙이면은 이번에 뭐야 대보마그네틱처럼 리튬 키워드는 계속 좋아요. 거기다 이제 122조 120조 조강권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혹시 시장에서 뉴스에 붙이나, 오늘 그걸 붙이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에 또 4% 올랐네요. 자, 그래서 저런 거는 뭐 시장에서 뚜렷하게 부각된 건 아닌데 뒤에 그런 뉴스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개별주 장세이긴 해요. 개별주 장세에다가 네옴시티는 그냥 메인으로 픽스해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재료 붙이는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요 뒤에 테마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시장이 뭔가 새로운 뉴스가 있고 하면은 이쪽을 좀 봐야겠다 싶은데, 지금 시장은 열리고 그냥 개별 뉴스 그날 누가 어떤 좋은 뉴스 붙이냐에 따라서 그 애들이 그냥 새롭게 등장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폭넓게 봐두고 그 다음에 매매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열려봐야 알아요 지금 분위기는 특히. 자, 그래서 좀 볼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하긴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월 연설 좀 좋은 방향 나왔으면 하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